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재판 리스크라고 부르죠. 민주당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이 매일같이 재판을 받으러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판 리스크가 있다. 야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은 재판정에 이틀 출석을 해야 합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재판을 내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다음 주에는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재명의 재판, 이걸 어떻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냐. 이건 이제 판사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되고, 이 지법도 서울중앙지법, 그 다음 수원지법으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당 대표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이 걸리는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새 당직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이만희 재선 의원입니다. 경북 청도 영천 지역의 재선 의원이죠. 경찰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만희를 사무총장에 발탁을 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김예지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죠. 이 시각장애인이고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으로는 유의동 삼선 의원, 유의동 의원을 발탁을 했고, 대변인은 박정하는 뭐 또 한 번 대변인도 했었으니까요. 여의도 연구원장은 서울의 김성원 의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계속해서 당직자들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만희를 제외하고는, 사무총장 이만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권, 충청권, 강원 뭐 이렇게 영남권은 피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재명의 이 재판 리스크입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의 대장동과 성남FC 관련해서 내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 재판이 열립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33부입니다. 김동현 판사. 그러니까 이 대장동 재판이 지난 6일 처음으로 본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6개월 넘게 준비 기일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또 한 달 가까이 이재명의 단식쇼로 인해서 이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지난 6일 열렸는데 이재명이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재명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해서 1시간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 김동현 판사가 이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이 워낙 방대하다. 그래서 검찰 측이 요구하는 일주일에 재판을 2번 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그대로 강행을 하자.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다른 재판을 이유를 대고 또 야당 대표라는 일정을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 2회를 열자라고 해서 지금 이번 주에는 2번이 열립니다. 지금 검찰이 지난 12일에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걸 병합할 건지 아니면 백현동만 따로 떼서 재판을 진행할 건지를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대장동과 이 비리 혐의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병합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장동도 엄청나게 사건이 방대하고 성남FC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백현동까지를 병합하게 되면 굉장히 더 재판이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에만 4, 5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기소가 아마 계속 잇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혐의 가운데 위정교사에 대해서도 아마 곧 기소를 하게 될 걸로 보이고, 수원지검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옮겼다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입니다. 이 대북송금도 보강수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기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수원지검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부분입니다.
이게 또 곧 기소가 있게 되면 이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모두 수원지법으로 기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5개, 6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또 다른 비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5개로 늘어나는 이 재판 수도 많고 내용도 방대하고 중앙지법, 수원지법 이렇게 나뉘어도 있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판사도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지법도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대법원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판사들끼리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사건을 어떻게 병합을 하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은 계속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이 너무 많다. 야당 대표여서 바쁜데 그러지 않아도 바쁜데 이 재판까지도 많다라고 해서 계속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13일 이재명이 국감에 출석한다라고 하면서 재판정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감장에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앞으로는 이재명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재판을 강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거법에는 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거법 재판은 굉장히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이재명의 불출석에 굉장히 불쾌해하면서도 2주에 한 번씩 열고 있는 이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걸로 이렇게 앞당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 야당 대표고 또 다른 재판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은 일주일에 2번 연다라는 걸 지금 재판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화요일, 금요일 2번 열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 되면 또 이걸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가 이미 된 이 백현동 재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곧 기소가 될 위정교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쌍방울 대북 송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비리, 많은 재판에 걸리는 것도 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첫째, 야당 대표라고 해서 재판을 연기해 줄 이유는 전혀 없다. 야당 대표라는 것이 재판 연기에 전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재판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정치의 안정성, 정치의 발전 등을 위해서입니다. 또 이재명의 이 각종 비리는 개인 비리입니다. 정치권과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법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증거인멸, 재판 지연, 재판 방해, 위증교사 이 혐의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은 더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뭐 너무 많이 받더라도 매일 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재판의 병합, 다른 재판과의 이 속도 조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이 방대합니다. 또 성남FC가 있습니다.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습니다. 현재 이번 달 안으로 또 다음 달까지 기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재판이 기존 열리고 있는 것과 또 추가 재판이 일어날 3가지 합해서 이 중에 가장 급한 것이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판사들끼리 법원장 수준에서 또는 대법원에서 이걸 조정을 어차피 해야 될 텐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매주 한 차례 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 위증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판사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 지금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부는 일주일 2번 열겠다라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 재판부는 지금 2주일 1번을 그대로 지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재판 일정도 지금 서로 조율을 좀 해야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재 열리고 있는 이 재판도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앞으로 세 가지 더 열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더 이재명 비리에 대해서 뭐 당장 가장 큰 것이 정자동 호텔 비리가 있고 그다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대선 공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걸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재판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한다라는 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이유가 없이 그걸 지키지 않는 판사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도 벌써 1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 다른 재판은 뭐 어쩔 수가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법 위반 재판을 가장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 재판을 가장 서둘러야 한다. 그 다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 판결을 빨리 맞춰야 한다. 그게 우리 정치 발전,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 지적을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